안녕하세요. 렌토의 오디오 책방 렌토입니다. 오늘 렌토가 들고 온 책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저서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이 책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책을 다루지 않으면 제가 숙제 하나를 꼭 빠뜨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숙제 제대로 합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3번 읽었던 책이고요. 하도 들고 다니면서 읽어서 책 표지가 너덜너덜한 느낌마저 있습니다. 2022년도에 다른 분 녹음실에서 녹음을 이미 끝냈던 책이었는데요. 그때 녹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 버리고 다시 정리합니다. 이 책을 실제로 읽으면 이 세계에서 증권계의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정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증권계가 오락가락하는지, 그 돈은 또 어디로 몰려다니고 어떻게 흘러다니는지 큰 시각을 기를 수 있습니다. 유럽 증권계의 위대한 유산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역작, 제목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출판사 미래의 창. 책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1906년 헝가리 태생이에요. 1920년대 후반 18세에 파리로 유학하여 그곳에서 생애 최초 증권 투자를 시작한 이후 하루도 주식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던 그야말로 유럽 증권계의 대부이고요. 이 책은 그의 파란만장한 투자 인생을 결산하는 최후의 역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마치 카지노의 도박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는데요. 유럽에서도 그런 류의 행동으로 주식을 접하는 분들이 있다고 책에 쓰여 있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 책을 93세 때 1999년 2월부터 쓰기 시작해서 9월에 탈고했습니다. 그런데 책의 서문을 다 쓰지 못하시고 그해 9월 13일 파리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절친한 친구이던 스테판 리세의 서문을 보면 앙드레는 언제나 유머와 정신적인 풍요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던진 수많은 조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자면 국제적인 우량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몇 종목 산 다음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사 먹고 몇 년 동안 푹 자라는 것입니다. 이 조언을 명심한다면 그의 예언대로 평안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즐기십시오. 이 한마디는 그가 남긴 열정의 표현인데요. 그가 죽을 때까지 지켰던 일생의 잠언이었답니다. 그는 최고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오페라나 연주회가 있을 때는 하루 저녁의 즐거움을 위해서 기꺼이 밀라노로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돈은 무엇이고 돈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돈에 대한 욕구를 도덕적으로 내세우고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다수는 돈과 돈의 영향력에 열광합니다. 그럼에도 돈에 대한 욕구를 비도덕적이라고 말할 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의로움을 가장한 질투가 불타고 있다네요. 코스톨라니는 대다수의 의견과 달리 한 여자가 돈 때문에 어떤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을 비난할 생각이 없답니다. 돈은 성공의 표현이며 그 여자는 바로 그 성공에 매료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에게 돈은 소유하는 기쁨으로만 존재하고 어떤 이에게는 그 돈으로 삶을 즐기고자 합니다. 그들은 메뉴판을 들여다보지만 않고 실제로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합니다. 그것의 예로 헝가리의 시인 요세프 키스의 일화가 소개됩니다. 어느 날 키스는 생활보조금을 찾기 위해 은행으로 가던 도중 고급 식료품점에서 너무도 맛있어 보이는 파인애플을 보았습니다. 그는 주저하면서 물었습니다. 얼마요? 100포린트입니다. 너무 비싸군. 키스는 아쉬운 발길을 돌려 은행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그는 유혹을 떨칠 수 없어서 결국 그 파인애플을 샀다.
그런데 마침 그 은행 지점장도 오전에 그 파인애플을 보고는 오후에 사려고 그 상점에 갔다. 그 과일은 이미 키수 씨가 사갔는데요. 아, 그래요? 하고 은행 총재는 돌아갔다. 다음날 키스가 다시 은행에 들러 생활보조금을 찾고자 했을 때 은행 지점장이 유언으로 있는 감사위원회의 한 사람이 와서 그에게 비아냥거렸다. 이봐, 신양반, 당신이 우리한테서 100포린트를 빌려가서 그것으로 파인애플을 샀단 말이지. 위원님, 100포린트를 빌려주지 않았다면 그 파인애플을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난 도대체 언제 그걸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돈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갈망하는 그 어떤 것입니다. 뱀이 마술사의 조종을 받는 것처럼 사람들은 돈에 체면이 걸려 있지요. 그러나 돈과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돈은 뜨겁게 사랑하되 차갑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라는 것은 독립적이라는 것을 뜻하기에 지독한 구두쇠는 뭐든지 아껴야 한다는 강박감에 눌려있기에 진정한 부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낭비벽이 있는 사람은 다양하게 인생을 즐길 수는 있지만 항상 돈을 써서 없애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눌립니다. 그래서 그 또한 독립적이지 않아요. 단숨에 부자가 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유한 배우자를 만난다. 둘째,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갖는다. 셋째, 투자를 한다. 그러면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에 대한 답은 당신이 처한 재정적 여건이나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투자할 수 있다. 돈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투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돈이 전혀 없는 사람은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 물론 3번째의 돈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투자를 하려면 무슨 일이든 시작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마련해야 하지요. 어쨌든 노동을 한 대가로 버는 돈과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얻는 돈은 그 의미가 분명 다릅니다. 그렇지 않아도 독일인들만 고지식하게 돈을 번다고 말합니다. 프랑스인들은 돈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영국인들은 돈을 수확한다고 말하고 미국인들은 돈을 만든다고 말하며 헝가리인들은 돈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주식 투자에 뛰어들려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정신적 준비운동이 필요하고요.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주식시장은 세상 아무데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곳이 있으면 아무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컨베이트 벨트 앞에서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코스톨라니는 정직하게 말하자면 나는 여러분에게 장기 투자를 권하고 싶다. 장기 투자는 모든 주식 거래 중 최고의 결과를 낳는 방법이다. 단기 투자자가 성공할 확률은 극히 낮다. 그러면서 자신은 80년 동안 세계 외환, 유가증권, 원자재 시장의 순종 투자자였다고 합니다. 순종 투자자는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 중간쯤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기자나 의사라는 직업과는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무기는 첫째도 경험이고 둘째도 경험입니다. 코스톨라니 자신도 자신의 경험은 크나큰 손실을 겪으면서 얻은 것이라고 합니다. 투자에서 손실과 수익은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앞뒤와 같고 투자자의 일생을 쫓아다니지요. 가정에서 말하자면 성공적인 투자자는 100번 중 51번 이익을 얻고 49번 손실을 본 사람입니다. 주식 거래에서 손실 마이너스는 실은 경험상을 보면 수익 플러스입니다. 실패에 대한 진지한 분석만이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코스톨라니는 경제학을 공부한 것 자체가 주식시장에서는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책에서 배운 내용은 알지만 현실적인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합니다. 코스톨라니의 얘기 가운데 너무도 유명한 경제와 주식시장의 관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개를 내리고 산책을 한다. 보통 개들이 그렇듯 주인보다 앞서 달려가다가 주인을 돌아본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달려가다가 자기가 주인보다 많이 달려온 곳을 보곤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둘은 산책을 하면서 같은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주인이 1km를 걷는 동안 이 개는 앞서가다 돌아오기를 반복하면서 약 4km를 걷게 된다. 여기서 주인은 경제이고 개는 증권시장이다. 이와 같은 예가 들어맞는 것은 1930년에서 1933년 대공황 후 미국 경제가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보면 알게 된다. 경제는 지속해서 발전하지만 한 걸음 혹은 두 걸음 멈추기도 하고 뒷걸음질 치기도 한다. 물론 그 사이 증권시장은 100번도 더 앞으로 뒤로 전진 혹은 후진하게 되는 것이다. 주식시장의 논리를 볼게요.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는 떨어지지요. 이윤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크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반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높은 이윤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그 기업의 장래를 어둡게 평가한다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분석가들은 다음 세 가지 정도로 주가의 상승 혹은 하락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주식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경우에 주가는 떨어집니다. 둘째,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셋째, 공급과 수요가 서로 맞아떨어지는 경우 주가는 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중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반드시 우량 주식이 상승하고 부실 주식이 하락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기업이 이윤을 얻을 수 있고 배당금도 지급하며 전망도 좋다고 칩시다. 그래도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뿐입니다. 이것이 증권시장을 지배하는 유일한 논리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저자는 장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쟁과 평화, 그리고 장기적인 경제 발전이라고 합니다.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는 돈과 심리가 있습니다. 코스톨라니는 생각, 즉 상상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고 말한 아인슈타인에게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코스톨라니의 경험담입니다. 당시에 나는 미국에서 막 건너온 직후여서 유럽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그러니 그가 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의 주장에 동감하면서 이 케이크를 포기하기로 마음을 정리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취리 신문에 나의 관심을 끄는 작은 기사가 실렸다. 캘리포니아의 거대한 자동차 회사인 카이저 프라쩌가 튜린에 있는 피아트와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이었다. 계약의 내용은 이탈리아 회사가 매년 임가공의 형태로 1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한다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섬유 산업 이후로 이런 방법이 하나의 패턴이 된 것이군. 그럼 섬유 산업 다음은 자동차라는 소리군. 몇 분 생각한 후 나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증권거래소가 문을 열자마자 나는 중개인에게 물었다. 가장 형편없는 주식이 뭐요? 최고의 주식 말인가요? 그건 피아트지요. 아니, 가장 낮은 것 말이요. 나는 정말이지 최악인 것에 흥미가 있어. 아마 당신에게는 조금 이상하게 들겠지만 말이요. 그는 알아보겠다고 말하고는 사라졌다가 몇 분 후에 다시 나타났다. 이소타 프라시니라고 합니다. 그 회사가 곧 망할 거라는 소문이 짜하던데요. IF라는 이름은 내게 전쟁 이전에 유명한 영화배우나 갑부들이 타고 다니던 초호화 리무진을 생각나게 했다.
이 사치스러움의 대명사격인 이니셜이 지금은 재정위기에 있는 기업이라고? 확실하오? 네, 확실합니다. 이소타는 곧 파산합니다. 좋소. 그럼 사겠소.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어쨌든 내 지시에 따라 150리라의 주식을 샀다. 나는 내 투자욕을 채우고 난 뒤 주식시장을 떠났고 며칠 후에 그 도시에서마저도 떠났다. 몇 달이 지나 나는 다시 밀라노로 왔다. 그러자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축하합니다. 이런 대단한 투자를 하시다니 어디서 그런 투자 방식을 배우셨나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소타의 시세가 지금 450입니다. 매도하실 것이요? 천만에. 나는 다시 그에게 이소타 주식을 더 사라고 주문했다. 이번에는 그도 군말 없이 수긍했다. 그는 자신이 놀랐다는 사실을 숨기며 주문을 곧 실행에 옮겼다. 나는 상상력에 근거한 나의 생각이 그렇게 빨리 성공을 거둔 것에 나 자신도 놀랐기 때문에 곧바로 시세 변동 내역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 주식은 아주 특별한 경우였다. 그 주식만이 급등했으며 피아트를 포함한 다른 주가는 변동이 없었다. 150리라에 샀던 이소타의 주식은 1900리라까지 올라갔다가 1500리라로 떨어졌다. 이 기적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내 생각이 옳았던 것이다. 경제 재건 과정에서 각 산업 부분은 일정한 순서로 투자된다. 이탈리아는 자동차 산업으로 유명한 나라였으며 계속해서 이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했다. 여기저기서 외국인 투자자들, 사업가들이 이탈리아 자동차 산업을 조사하고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했다. 그중 한 그룹이 이소타를 인수하여 재조직하고 정상화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었다. 이 회사는 이후 다른 회사와 합병해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치밀하고 성공적인 투자 대상으로 내 기억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 이 책이 코스톨라니의 성공담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코스톨라니의 실패담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 1부는 코스톨라니의 성공담을 끝으로 이야기 접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2부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바이바이.